이번에도 역시 저희 제가 대표로 있는 펜 리더십 연구소와 IBS 인천방송 공동으로 기획해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득 교수님 모시고 우리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까? 네. 오늘 이제 4강으로 해서 법과 리더십 무엇이 정도인지 상당히 저도 이제 사전에 좀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많은데 네네. 보통 우리 이거 법과 리더십 법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키면 되는 거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고 법을 잘 지킨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우대받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김재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여기 밑에 부제로 무엇이 정도인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강의를 네. 오늘 기대하시고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혹시 자막에서는 무엇이 정도인가 일적에 한문이 발을 정자에 길도자를 넣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정도라 그러면 혼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도자가 아니라 그러면 도는 이제 저기죠 척도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네. 법도 도자라고 해서 네, 네. 법도 도자.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정도라 그러면 바른 길, 올바른 길을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으나 네. 여기서 말하는 저도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요즘 사회에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규칙, 규정, 법도에 맞게끔 나아가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문의 정도도 쓰거든요. 근데 네. 원체 이제 길도자를 많이 쓰니까 네. 가끔씩 혼돈이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길도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법도 도자가 맞는 법도 도자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네. 올바른 길보다 법도 도자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법에 맞게끔 하자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나아가는 길은 저마다의 발자국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도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황야의 무법자가 아니다. 리더는 황야의 무법자가 네. 아니다. 무법자-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황야의 무법자 영화 서부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황야에서는 저 권총 들고 총 네. 잘 쏘는 사람이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무력을 지는 거.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항상 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네. 싸움 잘하는 친구가 또 리더였고, 밥 잘 사주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꼭꼭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리더였고 초등학교 네.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또 선생님 아들이 꼭꼭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 아들이 그것도 리더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아이들이 모이죠.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꼭꼭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 네. 잘하는 아이에 또 이게 숙제라든지 하려고 그건 학식, 지식의 힘이 이거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쁜 아이, 이쁜 인기 많다든지 이쁜 친구한테 또 사람이 몰리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뭐 아니면 싸움을 잘한다든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뭐죠? 그렇죠. 또 리더였던 무력, 지식 그리고 미모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이미 섭렵이 됐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네요. 부모를 이제 전에는 이렇게 그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교사가 아주 좀 공직에서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인맥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다 이렇게 그 리더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무엇이 정도인가 법도도를 제가 얘기하면서 네. 오늘도 마지막입니다만 이제 퀴즈 또 나오는 겁니까? 퀴즈 나왔습니다. 이것도 복잡한데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어느 것이 연꽃이고 어느 것이 수련일까요? 여름에 이제 연꽃이 피잖아요. 수련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연꽃 수련. 연꽃 연자지만 물 네. 숫자를 쓰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네, 게 떠 있는 이제 거죠. 수련이고. 연꽃하고 수련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이 연꽃이고 어느 것이 수련인지 구분하시겠습니까? 저기 오른쪽 위에 네.
있는 것이 수련 같고요. 이게요? 수련. 네, 이게요. 네. 이건요? 수련. 물 위에 떠서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게 수련 같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수련 같고 왼쪽에 있는 게 연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요? 세로로? 네, 네.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요게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수련 같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연꽃 같습니다. 가로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대가 있죠. 네? 대. 아, 대. 밑에 대. 예, 대. 네. 요게 연꽃입니다. 대가 있는 게 연꽃. 네, 연꽃이고 수련은 물 물 밑에 위에. 물 위에만 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네. 아, 가로 위아래로 있네요. 위아래로. 네, 이렇게. 네, 오른쪽 왼쪽이 네, 아니라. 네, 네.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거. 아이, 수련.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연꽃이나 수련이나 어느 것이 이쁘다고 우리가 구분해서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꽃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연이지만은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한부터 보시면 알겠습니다. 진달래하고 철쭉도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연꽃이나 수련처럼 아, 제가 볼 때는 철쭉은 더 빨갛고요. 더 빨갛고요. 네. 네. 그 진달래는 좀 옅은 그런 그 빨간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는군요. 네네. 자, 어느 것이 그럼 이건 아, 뭡니까? 그거는 이제 위가 진달래고 진달래 아래가 철쭉 같은데요. 느낌상. 네. 가장 큰 구분은 이렇게 파란 색깔이 있잖아요. 네, 파란이. 파란색. 네, 요게 있으면 철쭉이에요. 철쭉. 아, 그런 걸로 이 파란 잎이 네, 파란 잎. 있는 게 그 철쭉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몸이 해롭고 뭐 죽는다까지 네, 네, 합니다만 진달래는 진달래 술도 담가 술도 먹고 먹잖아요. 부침개도 네, 예, 이게 이제 해먹고. 상반대입니다. 철쭉도 좋고 진달래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네. 이제 굳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죠. 다 네. 아름답죠. 자, 가을이 되었으니까 가을에는 억새풀 축제도 가고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하는데 어느 것이 갈대인지 혹시 아시죠? 억새풀은요. 네. 억새풀은 이제 산에 들에 나는 게 억새풀이고 네, 그 갈대인가요? 네, 네. 갈대는 이제 그 물 옆에 네. 옆에 어떻게 나는 게 하시죠? 갈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왜냐하면은 그 억새풀 축제 있잖아요. 네. 명성산 그렇죠, 억새풀 맞아요. 축제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보셨군요. 예, 네. 경험이 우리의 한껏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산삼은 안 보셨겠지만 산삼 오가피하고 산삼은 아니, 그 지금 같대입니다. 저 꽃대가 나와 있는 건 산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오가피나 산삼이나 잎은 다 다섯 개라고 똑같이죠. 하는데. 똑같죠. 네. 그리고 그 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오가피도. 네, 산삼은 보셨나봐요. 네. 산삼과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광어 좋아하십니까? 광어가 아, 도다리. 이거는 매일 봐도 뭐 좌광, 뭐 네, 뭐 네. 우도. 그렇게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 약간 검고 조그만 게 도다리 같고 네. 넓게 퍼져 있는 게 이제 광어의 네. 보통 모습이죠. 지금 뭐 이렇게 누드로 하긴 하는데 네, 네. 전문가가 아닌다면은 잘 아, 모르겠어요. 그렇죠. 광어가 맛있는지 도다리가 네, 맛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뭐 금방 아시겠죠. 보이차와 녹차. 보이차는 뭐 상당히 오랫동안 숙성한 걸 그죠. 보이차라고 그러고 네. 녹차는 방금 이렇게 그 숙성도가 조금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2, 네. 30% 정도밖에 예. 안 되겠죠. 익혀서 네. 이렇게 볶아서 난 게 녹차고. 근데 잎은 잎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재료인데 좀 이게- 묵힌 게 이거 보이차. 로스팅 비슷하게 하는 예, 게 다르다고 숙성. 합니다. 예, 예. 혹시 전문가 계시면 뭐 이게 보이차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같은 종류인데 약간 좀 다른 거,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먼저 이걸 물어봐. 다 노출시켜 버렸네요. 아이고야. 이거 예. 헌법 1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건 다 알죠. 그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도 뭐 영화도 다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네. 잘 알게 되죠. 영화 보셨죠? 어느 부분이 제일 확 와닿으셨나요? 여기다. 대한민국 그 뭐 지금 두 번째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요것이 굉장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이 장미꽃일 필요 없고 모든 국민이 진달래일 필요 없지만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아닌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리더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한다든지 같은 지각으로 존재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네.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아, 이걸 그렇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1조 1항 이거를 잘 알고 계신데 이것이 늘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선거 때나든가 뭐 그 지도자가 네. 국민에게 뭘 필요로 할 때 동의를 구할 때 그러죠. 그럴 때만 이제 좀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보면 저 이제 데이터를 조금 좋아해서 네네. 그 이것도 이제 저기네요. 정의와 법으로 네네, 네. 이게 데이터 책은 정의와 법. 네. 네. 그 정의로 빅데이터를 넣었더니 아, 정의로 이런다. 넣는 것이. 법으로 넣었더니 이제 이렇게 네네. 네, 그렇네요. 나타났습니다. 네. 가장 이슈화되는 단어들이죠. 네. 법과 정의. 정의. 정의와 법. 법. 네. 네. 정의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그거 맞을까요? 근데 정의.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법. 네. 법에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씨도 윤석열 놉니다. 전 네. 검찰총장 있고. 네. 헌법재판소 판단, 고발장, 법적 대응, 법적 조치, 허위사실 유포, 고발 사주. 법. 네. OBS. 우리 여기 IBS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또 이걸 이제 연계 단어 네, 연결을 네, 해봤습니다. 연계 단어. 이것도 정의. 법이고요. 법이 법. 법 정의입니다. 네, 법정의. 네. 자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태양은 꽃을 물들이지만 네. 법과 정의는 우리 삶을 물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이 안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법과 정의가 스며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예쁘게 물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차별받고 억압받고 어떻게 보면 이 불공정하게 받는 그런 세상 그렇게 또 하는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이 등장했을 적에 이제 어떤 느낌일까 뭐 어떤 현상일까 그 생각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제가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네, 네. 시대별로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쭉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를 거쳐서 최근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표 5대 국정지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을 이제 내세우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 1항처럼요.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같이 잘 사는 경제 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되고 평화 번영의 한반도인데 이거 이제 세부 내용을 또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노동 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이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네.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제 국정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노동도 존중하고 성평등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가 이게 이제 5대 국정 지표에 나와 있어서 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또 이제 우리가 뭐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만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뭐랄까 관심 있고 네.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누고 싶은 제목을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든지 노동 존중, 성평등을 한번 던지는 네. 봤습니다. 근데 이거 중에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지켜지나요? 제일 안 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헌법 1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제 10조를 보면 우리 다 위오시죠? 한번 좋은 목소리를 한번.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행복을 네. 추구할 권리. 네. 행복 추구권 보통 네. 그렇죠. 네.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아, 행복 요즘에 별로. 아, 추석 전인데 네. 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 인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다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인권을 이제 보장받아야 되는데 네.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네. 또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뭐 공익이란 이름으로 네. 국가의 어떤 행정, 네. 행정의 권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제한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홍 의원님이나 저나 키 차이는 있고 몸무게 차이 있고 얼굴도 차이 있고 나이도 차이 있고 뭐 책을 읽은 종류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차별은 받으면 안 되죠, 보통.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리더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남자라고 해서 우울하고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고 종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받지 네. 아니한다. 아, 이제서야 이제 제가 그 아까 교수님이 그 수련하고 네. 또 연꽃. 연꽃, 네. 그다음에 광어, 도다리, 네. 또 철쭉과 진달래 네. 뭐 이런 것들의 구분을 해놓은 이유를 알겠어요. 아, 그래서 네,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만 네. 그것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지거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던지는데 네. 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안 들으면은 그 전에 것이 교수님 왜 철쭉하고 진달래를 왜 자꾸 구별하라고 하시나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래서 지도자가 이제 결국 그런 그 차이와 차별을 잘 구별 못하는 우리 지도자가 있을 때 네. 지도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국민들은 이제 불행해진다. 불행해지죠. 네, 뭐 이런 불행해지죠.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차별 없는 사회. 혹시 뭐 그런 걸 꿈꿔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차별을 받아왔는데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든지. 근데 차별 없는 사회가 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 사회는 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사회로 갈 수 있을까? 너무 또 차별이 없다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차별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별을. 네. 차이는 인정. 네, 차이는 인정하는데 차별이 없는 사회. 차별. 네, 차별 없는 사회. 네, 그렇죠. 그런 사회가 아무래도 뭐 좀 그 고단계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제가 몰라서 차이와 차별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다름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이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읽은 책이 내용이 다를 것이고 대화했던 내용이 다를 것이고 그런 차이는 당연히 살아온 있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네.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이게인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죠. 네. 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것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네. 네. 혹시 제가 이 차별에는 현재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하면 19가지 19검. 국가인권위원회예요. 이게 19검. 아, 20검, 예. 30검처럼 네, 금지인데 네. 19검이 1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성차별, 종교차별, 연령차별, 신분차별, 민족차별, 뭐 전과적 차별, 성적 지향차별, 질병차별, 정치차별, 피부색 차별 등등 있는데 19개가 있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필요가 없다. 이거 뭐가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성적 지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부분이 예민하죠. 네네, 되게 그렇죠. 예민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뺄 것이 없는 사회. 네. 그러니까 오히려 20개, 21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종교와 성적 지향, 네. 지향의 지향, 어떤 걸 지향. 추구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그것도 또 의견은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인권 차원에서. 네. 네. 그 부분은 따로 또 한번. 그 요즘에 프랭카드 요즘에 차별 없는 뭐 사회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프랭카드 이거 법으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프랭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또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고 50대고 외모가 어떻고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층적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정치인 중에서 혹시 이부망천이라고 이것 때문에 아주 인천 전체가 네. 네, 아주 들끓었죠. 제가 그때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부망천.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부천. 그리고 이제 살다가 망해버리면 이혼하면 부천으로 부천. 가서 살고 거기서 또 망하고 인천 망하면 간다는 거잖아요. 인천 간다. 네. 이런 발언이 있는데 네. 이런 발언의 지도자는 지역 차별이라든지 뭘 알고 하셨을까요? 이거 뭐 망언을 하신 거야? 아니면 어떤 사고와 어떤 세계관과 인생을 이분이 이제 인천시에 뭐 정무부 시장을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행정부 네. 시장을 하셨던 네. 분인가 뭐 그런 분인데 그만큼 인천에서의 그 삶의 상황이 열악하다. 뭐 어떤 열악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와 똑같지 않겠어요.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본인은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 시민이 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그런 지역으로 낙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고 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선거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가 총선인가 앞두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판세에 영향을 준 아주 대단한 네. 발언이었죠.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부망천이 뭔지 알아? 그래서 네. 야 당연히 알지. 네. 뭐 이혼하면 부천, 네. 망하면 인천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 요즘 달라졌어.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랬더니 이혼하면 부천 가는데 네. 거기서 망설이면 인천도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인천도 요즘 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부천하고 인천이 부동산 그 시장 이것이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네. 탈바꿈이 됐어요. 그러면 이사 가고 싶은 부천이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사 가고 싶은 부천인데 거기서 또 망설이면은 네. 인천도 못 간다. 네. 이 망자를 바랄 망자로 생각해서 바라보는 인천. 또 부천 시민들한테 그러게요. 이것도 좀 차별을 두는 내용 같아요. 그 예전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원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역 차별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통도 그 슬로건을 바꿨다고 그러던데요. 이건 지역 원하고 싶고 명칭이 통하는 지역이라 그러고 지역 명칭이 워낙 그 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명칭들은 스스로들 다들 바꿔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 명칭으로 인해서 지금 이름으로도 상처받는 사람이 개인적 있어요. 이름으로도 상처받잖아요. 네. 개명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이름 잘 먹자 갖고 뭐 이런 개인적인 차별을 받은 적 없습니까? 근데 목자는 이제 그런 상처를 받은 적 없는데 순자가 있다는 것이 여성적 좀 어린 시절에는 상처가 됐었죠. 예. 보통 여성한테 순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남자의 가운데 자에 들어갔다는 것이 좀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또 그것이 상처가 될 때도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여기 검단에서 태어나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아무래도 낯선 곳에 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사진이 그때 제가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모든 이미지라든지 뉴스에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겨우 찾았어요. 아 이거요? 네. 네. 루즈의 도시로 낙인 찍혔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또 영화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는 저 뭐야 장의상대에. 개그맨들이 와서 무슨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요즘 또 쓰더라고요. 그죠. 예. 네. 건달인데 이거 오타네요. 건달인데요. 이것도 직업 차별이고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그 아이를 어떻게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도에 맞는 게 아니죠.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차별하는 것이고 네.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저 아버지 민정수석입니다라든가 네, 네, 네.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본 사람도 네. 그것도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찬스 네. 누리고 엄마 찬스하고. 네, 네, 엄마 찬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비일비재였고 또 그것이 당연하듯이 받아온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네,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동안의 잘못된 차별 사례들은 리더가 진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에 있어서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 차별도 있고 외국 노동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외모 차별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 차별도 있습니다만 통계에 따르면 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 여러 가지 학벌 외국 노동자, 뭐 가난한 사람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아래에 있어요. 네. 그 여성분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당히 아래쪽에 있다는 건 이 통계가 좀 잘못됐나? 아니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이제 뭐 좋아졌나? 많이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여성의 네. 권리가 많이 신장된 게 아니냐. 아. 네. 그래요. 그런 신장됐으면 생각이 네. 좋겠습니다. 네. 이게 노인 차별이잖아요. 고령자. 네, 그렇죠. 누구든지 나이를 먹고 그럴 텐데 외모 차별 이 중에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고령자 차별이요? 아니요. 여기서 차별? 여기 차별은 없으면 다행이고요.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잘 살아오셨네. 네. 그래도 이제 그럼 앞으로 그러면 차별에 대한 네, 저도 이제 관심이 고령자가 별로 되면은 없으시겠습니다. 고령자가 되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 뭐 가까이에서 뵈면은 네,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세요. 너희는 늙어봤냐? 그렇죠. 나는 늙어봤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차별을 받았을 때 나오시는 그런 말이죠. 이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차별은 하나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도 언젠가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나이를 먹는 거죠. 네.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았을 때. 네, 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은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파급표가 큽니다. 그렇죠. 네. 넌 진짜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게 국가권익위원이라든지 이런 인권 측면에서 나이 차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이 차별. 나이 차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차별을 받거든요.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차별도 받고. 그래서 은연중에 이 중에서 은연중에 누가 하고 있지를 않은가. 지도자급은 은연중에 이런 차별을 발언을 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차별한 분도 계시고 네. 여성 차별 발언했다고 잘못된 거 또 동성애자도 있을 것이고 약자도 항상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 중에서 보면 이건 뭐 이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요 노란색 그 블럭이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이 네. 이걸 찾아가는 지나가야죠. 거죠. 이걸 네. 찾아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풀도 있고 다 망가지고 네. 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왼쪽 잘못하다가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네. 사례들이 이제 보면 이 장애인들이 지나가야 될 곳에 이거 물건을 놔둔다든지 이렇게 그렇네요. 다 이게 이제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런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지도자라든지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공사하신 분들은 아마 비장인이실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를 거예요. 내용을 그렇죠. 모르고 있겠죠. 그죠? 예. 그냥 까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요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네. 가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사례들이 뭐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이제 나중에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저 또 굉장히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다칠 우려가 많아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많이 바꿔놓긴 한데요. 네. 나중에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또 이게 이제 저쪽으로 방향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네, 네. 괜찮습니다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잘 또 자료를 찾아내셨네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에도 제가 그 가끔씩 어떤 차별적인 사례가 있느냐를 이제 뭐 사진기는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보면 엘리베이터 내 휠체어 진입 금지, 내부가 끓기, 우측 비상계단 이용하기 바랍니다. 비상계단을 휠체어 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그 소위 말해서 뭐 이런 말 써도 뭐 기스다니까 네. 끓기니까 네. 스티로폴로 뭐 맞고 그럽니다만 이런 씁쓸한 사례를 접하게 되네요.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막 관리사무소에다가 네. 얘기를 해가지고 뭐 네. 이용 못하게 해라. 네. 어쩔 수 없이 썼겠죠. 어쩔 수. 네. 네. 이런 일이 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똑같이 존재해야 되고 똑같이 행복해야 되고 똑같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권 그룹이 있고 그 반대로 의각 그룹이 있고 특권 그룹과 의각 그룹 사이에 경계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중간 형태. 우리가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또 이제 중도가 있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셔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가족 지역에 따라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특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이 영향을 보니까 서울 중심적 사고인 거죠. 근데 이제 경계 그룹은 수도권이나 인천, 지방 대도시 사람이고 시골 한간에 산다든지 저쪽에 사는 사람을 의각 그룹으로 보는 이 사회 정체성이 이제 있고요. 가족도 정상 가족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혼했다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 가정은 은연중에 이제 여기서 노골적인 억압을 하는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민도가 낮진 않은데 은연히 이제 차별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정상 가정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교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여와 정의를 뭐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일단은 현상을 말하는 현상에 거예요. 네, 현상을 말하는 존재하는 거를 이제 존재하는 구분해 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 학자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네. 장애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시적 비장애인이잖아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예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이 계시지만 요즘은 88%가 후천적 장애네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잘하면서 또 장애인이 되거든요. 그저 직장에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터에서 질병이라든지 네. 선천적 장애는 12%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재벌이라든지 부자만 잘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 경계청이 있는 우리 중산층이 지난 시간에 중산층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몇 cc고 아파트 평수 몇 그렇죠. cc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걸로 부의 기준을 부의 가지고 기준을 한 거고요. 중산층을 하는데 구분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그게 이제 물질 만능이고 자본주의고 사회 계층주의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외모도 이렇게 이제 잘생기고 뭐 이런 거 외모 지상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외모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괜히 막 날씬해 하려고 그러고 살 빼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은연중에 차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텔레비 영향 드라마 이런 거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연예인들. 맞아요. 네. 뭐 텔레비 보면요, 뭐 펜트하우스라고 네.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의 공간이 나오고 말이죠. 네. 그걸 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른 아주 뭐 도저히 접근 가능하지 그러네요. 않은 네. 그런 데를 배경으로 많이 나오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날씬하고 그렇죠. 다 이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는 실패한 사람, 루저다. 네. 왜 나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못생긴 그런 얼굴, 네, 그렇죠. 몸매를 태고 부모를 태어났나 원망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참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특권 그룹화 돼버리면 그룹화되고 억압 그룹을 억압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뚱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로서 이제 행복할 추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억압당하고 차별받는 사회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런 것에 눈을 좀 돌려주는 지도자 그런 그 리더 분들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인종으로도 보면 백인 사실 우리 한국에 사니까 괜찮은데 외국인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백인이 특권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혼혈이고 유색인종 억압받고 있고 그게 인종 차별이잖아요. 민족도 한국에서는 우리 순수하게 한국인들을 봤는데 혼혈이라든지 성별 남성 여성인데 이제 간성이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좀 민감한데 남성인이시니까 좋으신가요? 남성 뭐 모르겠어요. 그건 남성 뭐 요구를 해본 적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체성 네. 시스젠더가 있고 막 애매합니다만 뭐 트랜스젠더가 네, 있는데 그렇죠. 그 성적 지향들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넘어갈까요? 이거는요?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특권 그룹이 이제 백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에서는 네. 우리가 좀 특권 그룹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동안에 쭉 우리 역사를 보면은 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네. 뭐 옛날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오히려 백인들을 더 동경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말도 못하고. 네, 네, 네. 근데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뭐 미국 말 못해 영어 말 못해도 막 해요. 자신감 네. 있게. 네. 자 틀리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영어 말이 안 뜨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백인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 어떤 주눅이 든다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네.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제 시대 때 똑같이 이민을 갔지만 네.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교포가 있고 네, 중국으로 간 조선족이 있고 네, 그렇죠. 뭐 러시아 쪽으로 간 고려족이 있는데 네. 우리는 조선족이라 고려족은 그대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재미교포나 제일교포와는 또 다르게 이제 차별하는 경우가 조금 있잖아요. 네. 재미교포는 영어를 쓰니까 네, 영어를 쓰고 거기 사람들은 또 다 또 그 경제적으로 네. 또 안정된 생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 보통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뭐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네. 미국계 뭐 2세 그러면 대부분 다 성공한 네. 2세 뭐 교포 2세라고 재미교포라는 포장이 되고 이미지가 말이죠. 좋고 네. 제중 조선족이라든지 이 사람들 중국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제시- 그분들 잘못하면 또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네. 그냥 또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네요.